고기로 만든 패티를 빵 사이에 야채와 더불어 끼워 먹는 음식, 바로 햄버거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 미국의 자본주의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브랜드가 맥도날드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세계화가 된 음식입니다. 그럼 햄버거는 언제부터 만들어져서 먹기 시작했을까요? 햄버거의 원래 어원은 햄버거 샌드위치, 즉 햄버거 스테이크를 패티로 쓴 샌드위치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어원으로 따지면 햄버거 스테이크가 아닌 다른 육류를 패티로 만든 것들은 엄밀히 따져 햄버거가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 영어에서 버거라는 단어가 햄버거에서 독립된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치킨버거, 새우버거 등 다양한 단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의 기마병을 이끌고 유라시아 대륙을 정벌할 때 며칠씩 쉬지 않고 말을 달리면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양고기 부스러기를 납작한 패티로 만들어서 말과 안장 사이에 넣고 다니게 되었는데 말을 타고 달리는 동안 체중으로 눌러주어서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졌습니다. 고기를 익히지 않고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렇게 해서 먹는 방법들이 교역하던 도시 독일의 항구 도시인 함부르크에 전해지면서 함부르크 사람들은 이 고기 패티를 구워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독일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미국에 전파가 되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것을 햄버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햄버거는 함부르크에 ER이 붙여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 햄버거가 처음 들어온 것은 한국전쟁 당시 파병온 미군들이 만들어 먹었던 것이 퍼지면서 알려졌습니다. 1970년 국내 최초의 햄버거 브랜드인 맛도나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현재 맥도날드 같은 브랜드의 햄버거가 아니라 슈퍼 등에서 판매되는 냉장식품으로 조미된 햄버거 패티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사서 프라이팬에 구워 식빵이나 빵에 끼워 먹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 먹는 샌드위치는 도박꾼이었던 존 몬테규라는 사람이 유행시켰다고 하는데요. 존 몬테규는 영국의 무적 함대를 이끄는 1등 해군 대신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백작 가문이었는데 그의 백작 칭호는 샌드위치였습니다. 도박을 좋아했던 그는 배가 고파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하인에게 빵 2조각 사이에 고기를 끼워오라고 시켰습니다. 샌드위치 백작이 먹는 음식이므로 그 음식을 샌드위치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샌드위치를 먹으며 도박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샌드위치를 들고 공무를 집행했다고 하는데요. 도박을 할 만큼 부자도 아니었고 취미는 아웃도어 스포츠였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음식으로 신분이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귀족들은 뽀얗고 부드러운 빵을 먹었고 농부들과 서민들은 딱딱한 빵을 먹었는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바로 그 순간 바게트 빵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빵을 먹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혁명이 지속되자 프랑스에서는 길이가 적당히 길고 가벼운 빵을 만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바게트는 평등의 빵이면서 군인들의 피로를 풀어주었습니다. 행군 도중 잠이 오게 되면 바게트를 베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떡볶이의 기원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는 궁중 떡볶음이라 불리며 궁중과 양반가 사이에서 즐겨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이때 떡볶이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매운맛이 아니라 간장을 기반으로 한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이 특징이었습니다. 주재료로는 쌀로 만든 가래떡을 사용하며 여기에 소고기, 채소 등을 넣고 함께 볶아 먹었습니다. 현대적인 떡볶이의 모습은 1950년대, 특히 한국전쟁 이후의 어려운 시기에 식량 부족을 겪으며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통조림과 기타 식재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민들 사이에서 저렴하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음식으로서 떡볶이는 고추장을 베이스로 한 양념에
가래떡을 볶아 먹는 형태로 재탄생했는데 그 당시 피난살이로 궁핍했던 시절 떡볶이로 유명하신 마봉님 할머니께서 중국집에 가셨다가 짜장면 양념이 묻은 떡을 맛본 뒤 생각보다 맛이 있었지만 춘장이 비싸서 고추장 양념을 대신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떡볶이는 수십 년간 한국인들의 간식으로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이후 떡볶이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다양한 재료가 추가되기 시작했는데 어묵, 계란, 채소는 물론이고 라면사리, 치즈, 해산물 등을 넣은 다양한 버전의 떡볶이가 등장하면서 더욱 인기를 끌었습니다. 떡볶이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로 K푸드 인기와 함께 세계 각지에서도 떡볶이를 손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BTS가 떡볶이를 먹는 장면이 TV에 방영이 된 이후 떡볶이는 더욱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장이나 분식집에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잔치국수는 고려 때 이미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저렴한 음식이 아니라 사신접대나 출생기념일, 혼인과 같은 큰 잔치 때 특별히 먹을 수 있었던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고려는 미리 적어 상인들이 모두 중국 산동 지방에서 사오기 때문에 면 가격이 매우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잔치가 아니면 쓰지 않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친척과 친지들이 국수를 먹으며 아이의 출생을 축하해줬다고 합니다. 중국의 역사서에서도 황제가 아들 출생을 기념해 잔치를 열고 탕방연이라는 국수를 먹은 기록이 나옵니다. 조선시대에는 밀을 비롯해 메밀, 녹두 등을 이용한 면의 제조법이 발달했는데 국수는 조선의 궁중 연회에서도 널리 쓰였고 궁중 잔치 때 국수 장국을 빠짐없이 차렸으며 국수는 여러 잔치는 물론 조반이나 점심 등 쓰이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로 널리 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수는 20세기 초까지 민간잔치의 대표적인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생일이나 잔치 때는 국수를 많이 먹습니다. 고려나 조선시대에는 밀가루가 진짜 가루라는 뜻에서 진가루로 불렸고 밀은 아주 귀한 식재료로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이 됐고 또한 국수는 면발이 길어 이를 먹으면 긴 국수가락처럼 장수를 한다고 믿었습니다. 12세기 당나라 사람들은 생일 때 다양한 국수를 먹는데 장수를 기원하고 수명을 늘려주는 음식이란 뜻으로 장명면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오늘은 평상시 우리가 자주 먹고 있는 음식들의 유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아이즈였습니다.